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뭔가 만족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크기의 자전거를 움직이든 무선 조종 항공기를 날리든 말이죠. 혹은 자폭하는 헬리콥터를 움직이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직 완전히 탐구하지 못한 분야가 바로 압축 공기 터빈의 활용입니다. 이 영상은 오이쉐이프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알려드릴게요. 터빈을 만들기 전에 성능을 측정할 방법이 필요하므로 관성 다이나모미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베이에서 강철 원판을 구입해 중앙에 구멍을 뚫어 숄더 볼트에 장착했습니다. 이 볼트가 축 역할을 해서 원판이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축을 원판에 접착해서 터빈이 원판을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광이 녹쓰는 걸 막으려고 페인트를 여러 번 칠하고 원판 회전 테스트 마운트도 만들었습니다. 수천 RPM까지 회전시키기 전에 균형만 맞추면 됩니다. 무거운 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무게를 줄이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관성 다이너는 테스트 장치. 이 경우에는 터빈을 무거운 플라이 휠에 연결하고 그것을 가속시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플라이 휠의 가속도를 측정함으로써 터빈의 토크와 출력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플라이 휠 RPM을 측정해야 합니다. 처음엔 이 적외선 센서를 쓰기로 했고, 센서는 하이 또는 로우 신호를 출력합니다. 디스크 선이 지나갈 때마다 신호가 바뀌며 이 방식은 시중 타코미터의 RPM 측정 방법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일정 시간 동안 센서를 지나가는 선의 개수를 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초 동안 몇 개의 선이 센서를 지나가는지 세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간격이 길수록 측정값이 더 정확해집니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 전기모터처럼 일정한 RPM을 측정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터빈의 가속도를 측정하고 싶기 때문에 초당 여러 번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바퀴가 터빈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2만 RPM으로 회전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계를 폐기하고 훨씬 더 정확한 각도와 RPM 측정을 제공하는 자기 인코더와 기어비가 적용된 또 다른 관성 다이너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터빈은 더 빠르게 회전하고 플라이 휠은 안전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폼레버스 폼3 레진 프린터로 테스트 터빈을 3D 프린트했습니다. 이 프린터는 이런 작은 터빈 블레이드처럼 정밀한 부품을 만들 수 있고 터빈을 통과하는 공기를 유도하는 작은 지름의 노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test was run at 60 psi using a large 이 테스트는 대형 압축 공기 탱크를 사용해 60 psi에서 진행되었고 터빈은 18,000rpm을 조금 넘는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데이터로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빈이 더 많은 토크를 만들어낼수록 휠이 더 빨리 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RPM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이는 높은 포크를 의미하고 더 높은 RPM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낮은 포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토크 대 RPM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RPM이 증가하면서 토크가 감소할 때 거의 완벽한 직선이 나타납니다. 이건 당연한데 토크는 공기가 블레이드에 부딪히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더 빨리 회전할수록 공기와 블레이드 사이의 속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터빈은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해 가장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터빈의 출력 파워를 계산해야 하는데 출력 파워는 토크와 RPM 두 가지 모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파워 대 RPM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터빈의 최적 범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약 10,000rpm, 바로 아래에서 약 11W 정도입니다. 사실 이 터빈 디자인은 새롭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헬리콥터를 만들 때도 비슷한 디자인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전 실험에서 이 터빈은 추진력도 뛰어나고 제작 역시 쉬웠습니다. 이는 부품 간 정밀한 공차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저는 터빈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베인 모터라고 알려진 터빈입니다. 이 터빈은 오프셋 하우징 안에서 회전하는 휠을 사용하고 그 둘레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여러 개의 베인이 있습니다. 터빈이 회전하면 베인들이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고압이 왼쪽 위로 들어오면 그 압력이 블레이드를 밀어서 터빈을 따라 이동하면서 점차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공압 공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터빈이며 또 다른 유튜버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웍스바이 디자인이 이 터빈으로 오니 소프트를 작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check out his video as it's an awesome project. 멋진 프로젝트라
그의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제 것은 그만큼 잘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은 했지만 부품들 사이의 마찰과 밀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업용 공합 배리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베인 모터를 쓰고 더 완성된 설계일 테니까요. 또한 소리도 멋집니다. But it does drain my air tank very fast. 하지만 공기 탱크가 정말 빨리 소모됩니다. 이건 24리터 압축 공기 탱크로 실제 속도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관송 다이노에 장착하면 3D 프린터로 만든 터빈보다 훨씬 낮은 RPM에서 많은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건 소모되는 공기량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터빈의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2리터 음료수병에 80psi로 고정된 용량의 공기를 넣고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The 3D printed turbine runs for about 20 seconds. 3D 프린터로 만든 터빈은 약 20초 동안 작동하며 최대 7W의 출력과 8300rpm의 최고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공합 드릴은 Well, it drains the bottle almost instantly. 그건 병을 거의 즉시 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터빈의 다양한 블레이드 프로파일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몇 가지를 출력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C자형 블레이드가 있는 원래 디자인이고 이게 기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60psa에서 최대 출력은 11W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이드의 후방 가장자리가 다음 블레이드의 반지름과 동심원이 되도록 설계해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일정한 폭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설계는 최대 출력이 12W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최대 속도도 19400rpm으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터빈 디자인은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지만 특정한 익형은 아닙니다. 이 디자인은 가스터빈을 조사하면서 본 블레이드에서 영감을 받았고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max power of just under 13 watts. 이 터빈은 최대 출력이 13W 바로 아래였지만 흥미롭게도 두 번째 터빈과 같은 최대 회전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는 큰 에어탱크에서 늘 일정하게 나오는 60psi 대신 80psi까지 가압한 2리터짜리 음료수병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이 프로젝트 후반에 공기 저장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테스트에서 두 번째 터빈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터빈이 병 안의 압력이 떨어지기 전에 더 높은 출력 전력을 내거나 아니면 80psi의 더 높은 압력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거의 비슷하니 2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문득 떠오른 다른 디자인도 추가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공기를 터빈 중심으로 유도하는 채널이 있어 더 많은 운동량 전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출력은 4W 조금 넘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무시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터빈 디자인을 찾을 때까지요. 이 데이터를 단순히 날카로운 소리에만 쓰지 말고 더 의미 있는 데 활용해 봅시다. 물론 날카로운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터빈을 넣을 셰시를 추격했습니다. 터빈 달린 RC 자동차. 누가 안 갖고 싶겠어요? 무선 조종을 위해 스로틀 역할의 밸브도 출력했습니다. 이 작은 테이퍼 부품이 터빈에 들어가는 공기 흐름을 조절할 겁니다. 이걸 셰시에 장착하면 서버 모터를 달아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Then I attached a small length of tubing to join the throttle to the 그 다음에는 스로틀과 터빈 노즐을 연결해서 공기가 터빈으로 들어가도록 작은 길이의 튜브를 연결했습니다. 이 터빈 설계는 이전 테스트와 비슷하지만 뒷바퀴 구동 기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허브에 베어링을 끼우다가 망가뜨린 것 같아서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셰시에 잘 장착되고 노즐과도 잘 맞춰집니다. 음료수병에 거치대를 달아 압력 챔버로 만들고 스로틀에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펌프로 병에 압축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일방향 밸브와 유연한 튜브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터빈을 출력했는데 이번에는 절반은 레진으로 절반은 PLA FDM 프린트로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어링을 좀 더 쉽게 끼울 수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기어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호스를 끼우는 건데 이건 이전 에어파워 플레인과 같은 커넥터 타입이고 병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the bottle up to 50 psi. 그래서 지금 병을 50psi까지 채웠습니다. 조금 새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 트위스트 캡을 돌리고 빼내면 됩니다. 이제 전체 시스템에 압력이 가해졌으니
스로틀을 올리면 터빈이 돌아가야 합니다. Whoa. That is so cool. The next step is to 정말 멋지네요. 다음은 바퀴를 다는 단계로 저는 우스꽝스러운 드래그스터 타이어를 쓰기로 했어요. 이 타이어들이 터빈의 11W 전체 출력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이걸 뒤축에 달고 약 시속 15마일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도록 기어비를 맞췄어요. 이제 자동차의 뒷부분이 완성됐으니 앞부분 셰시를 만들 차례입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부분 셰시를 장착할 때 카본 파이버 지지대 2개를 사용하기로 했고 병은 이 스팔 위에 잘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셰시를 제자리에 고정하면 이제 조향 장치와 약간 더 작은 바퀴들을 달 차례입니다. 솔직히 이 바퀴들도 뒷바퀴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드래그스터 타이어가 비싸서 그냥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쪽 조향축 2개를 연결봉으로 이어 필요한 조향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스럽진 않지만 좀 지저분하게 전자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프로토타입이니까 굳이 깔끔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God, we've got a lot of pumping to do today. 오늘 펌프질할 게 많네요. 호스를 분리하세요. 움직이는지도 확인하세요. It doesn't go very far. But let's try. 멀리 가지는 않지만 더 높은 압력에서 직선으로 한번 시도해 봅시다. That's not coming back. What's the range of this? 저건 돌아오지 않겠네요. 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짧은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터빈 때문만은 아니고 차량 총중량의 거의 34%가 뒷바퀴 자체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속해야 할 회전 질량이 많아서 그 자체로 거의 관성 다이노처럼 작용합니다. 그렇긴 해도 이 터빈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터빈이 기존 에어엔진보다 효율이 높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성 다이노미터 덕분에 개발과 테스트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새로운 설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산업용 가스터빈처럼 여러 개의 로터와 스테이터가 있는 다단 터빈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터빈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쉐이프에서 3D 모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쉐이프는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구축된 전문 3D 캐드 시스템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합니다. 이 점이 전통적인 캐디 시스템과 다르며 절대 다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작업이 기록되어 설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 이전 변경 사항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작업에서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쉐이프는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설계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는 프로젝트를 기트헙식 브랜칭과 병합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정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신의 브랜치를 만들어 메인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펌레버스 레진 프린터를 자주 보셨을 텐데 최근 펌레버스가 새로운 펌4 프린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린터는 온쉐이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지니어이거나 제품 디자이너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부품으로 만들고 싶다면 온쉐이프에서 최대 6개월간 프로페셔널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니 온쉐이프던 프로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톰 스탠턴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오픈소스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멋진 행사였고 올해는 더 멋질 거예요.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다양한 전시 그리고 모두가 멋진 발명품을 가져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 티켓을 안 사셨다면 꼭 구매하시고 곧 샌프란시스코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